모두가 금을 사고 있습니다. 금화, 골드바, 금 ETF, 모든 형태의 금을 말입니다. 팟캐스트 출연자들은 마치 1849년 골드러시가 일어난 것처럼 당신의 461K 퇴직연금을 반짝이는 금속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일시적 하락이나 운 나쁜 화요일 정도가 아닌 진짜 붕괴가 닥쳤을 때 그들은 아주 반짝이는 주머니를 가진 채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골드버그, 금광신봉자 공동체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력망이 마비되고 공급망이 끊기고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는 실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난 첫 90일 동안 금은 사실상 가치가 없습니다. 금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마실 수도 없습니다. 감염을 막는데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사흘 동안 굶었을 때 콩 한 통을 반짝이는 돌덩이와 바꿔줄 사람을 찾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레닌그라드 포위전 당시 900일 동안 거의 100만 명의 민간인이 굶주림만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과 물물 교환했는지 아십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나 보석, 금반지가 아니라 빵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잔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라이터, 성냥, 소금 한 병, 요오드 한 병과 바꿨습니다. 금은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갔고 사람들은 그 금에서 불과 10피트, 약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금은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은 상처를 소독하지 못합니다. 금은 당신의 아이가 이질로 죽지 않도록 강물 1리터를 정화해주지 못합니다. 금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붕괴 상황에서 약속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화폐입니다. 오늘 저는 합쳐서 $50도 안 되는 7가지 품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품목들은 하나하나가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 4개 대륙에서 실제 붕괴 상황을 거치며 전투 테스트를 마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프레퍼들이 판타지처럼 꾸며놓은 핀터레스트 보드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사람을 자기 동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역사적으로 검증된 물물교환 화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물물교환 규칙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면 거래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잘번부터 시작해 물물교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단일 품목인 1번까지 올라가 봅시다. 씨앗봉지. 네, 철물점의 정원용 장갑 옆에 걸려있는 $2짜리 그것들입니다. 에어룸 고정종, 토마토 씨앗 한 봉지에는 약 20개에서 30개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씨앗은 적절한 조건에서 한 시즌에 150파운드의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는 식물로 자랍니다. 즉, $2짜리 한 봉지에서 잠재적으로 500파운드의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재배 시즌에 투자금의 250배를 돌려주는 주식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대공황 기간 동안 승리 정원 빅토리 가든스은 애국적인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인프라였습니다. 1943년까지 그 뒷마당 텃밭들은 미국 전체에서 소비되는 모든 채소의 40%를 생산했습니다. 산업형 농장이 아니라 식료품점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일반인들이 40%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최근에 더 피부에 와닿는 사례가 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쿠바가 특별 기간 (Special Period)에 들어갔을 때 하룻밤 사이에 국가 전체가 식량 공급망, 연료 수입, 비료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시농업은 삶과 집단 굶주림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바나는 도시 정원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도시 경계 내에서 신선한 농산물의 90% 이상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옥상에서, 주차장에서, 낡은 타이어 더미에서, 흙을 채운 욕조에서 식량을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먹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네에서 가장 인맥이 넓고 보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지역 단체들은 보안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자재가 아니라 사업권 프랜차이즈입니다. $2 투자로 얻는 영구적인 수입원입니다. 자, 여기 모두가 틀리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틀리면 당신의 식량 전략은 비싼 취미 생활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닌 에어룸 씨앗이 필요합니다. F1 품종인 하이브리드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후손을 남기지 않습니다. 심어서 키울 수는 있지만 그 수확물에서 나온 씨앗은 유전적 로또와 같아서 무엇이 자랄지 알 수 없습니다. 에어룸 씨앗은 대를 이어 충실하게 번식합니다. 한 봉지가 무한한 식량원이 됩니다. 서늘하고 건조하며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실리카겔이 들어있는 마일라백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채소 씨앗은 3-5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토마토나 고추는 적절히 보관하면 7대5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붕괴 첫 주에 물물 교환 가치는 보통입니다. 통조림 코너를 털고 있을 때는 아무도 정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조림이 바닥나고 정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3개월 후가 되면 씨앗을 가진 자가 공동체의 왕을 만드는 사람, 킹메이커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침 커피 한 잔 값보다 싸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 금화를 사십시오. 토마토 식물이 비자 카드를 받아줄 거라 믿으면서요. 씨앗은 결실을 맺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다음 품목은 단 1시간 만에 가치를 발휘합니다. 일반 의약품 OTC과 기본적인 구급용품,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약국이 없는 세상에서는 밴드 하나 붙이고 잊어버릴 법한 간단한 상처 감염도 사형 선고가 됩니다. 항생제가 나오기 전 기본적인 피부 감염의 사망률은 10-30% 사이였습니다. 종이에 베인 상처, 긁힌 무릎, 잘못 터진 물집,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덮친 후 섬의 의료 인프라는 단순히 손상된 것이 아니라 증발했습니다. 약국은 며칠 만에 파괴되거나 텅 비었습니다. 병원은 디젤이 바닥날 때까지 비상 발전기로 버텼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기본적인 의료용품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지역사회의 의료진이 되었습니다. 이부프로펜 한 병이 개별 알약으로 나뉘어 식사와 거래되었습니다. 병째가 아니라 알약 한 알과 식사 한 끼를 바꾼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시스템이 사라졌을 때 흔하디 흔한 약이 얼마나 빨리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020년 레바논 경제 붕괴 당시 화폐 가치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95% 폭락하고 1월에 멀쩡하던 병원이 6월에는 전기를 배급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약국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이부프로펜, 항생제, 붕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않던 따분한 물건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미 줄을 길게 서 있고 선반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의료 물물 교환 스타터 키트가 있습니다. 총 비용은 $15 미만입니다. 통증, 열, 염증을 위한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목적이지만 작용 기전이 다르니 둘 다 비축하십시오. 알레르기 반응과 수면 보조제로 쓸 수 있는 디펜히드라민, 베나드릴. 모든 열린 상처의 감염 예방을 위한 트리플 항생제 연고. 봉합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나비형 밴드와 접착식 봉합 테이프. 그리고 탈수는 배고픔보다 빨리 사람을 죽이기에 전해질 패킷도 필요합니다. 18개월마다 재고를 순환시키십시오. 물물 교환 가치는 즉각적이고 영구적입니다. 약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고 오히려 얻습니다. 재보급이 없는 날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타이레놀 가치는 올라갑니다. 지금 코스트코에서 이부프로펜 500알을 약 $8에 살 수 있습니다. 붕괴 상황에서 각 알약은 식사 한 끼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0대 1의 수익률입니다. 월스트리트라면 저 수치를 위해 범죄라도 저지를 것입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지만 다음 품목은 사람을 인간답게 유지해 줍니다. 위생용품, 비누, 치약, 여성위생용품, 화장지, 면도기. 전술 장비를 챙기는 프레퍼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위생을 유지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붕괴 말입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닙니다. 당신을 문명화된 인간이라는 정체성과 연결해주는 마지막 끈입니다. 그 끈을 끊어버리면 정신 건강은 식량 공급보다 더 빨리 곤두박질칩니다. 2010년 IT 지진 이후 국제 구호 단체들의 연구는 현장의 거의 모든 구호 조직을 놀라게 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초기 72시간의 위기가 지나고 생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사항을 조사했을 때 위생용품은 일관되게 식량 및 물과 나란히, 그 아래가 아니라 나란히 순위에 올랐습니다. 몇 주 동안 씻지 못한 사람들은 심각한 심리적 퇴행, 우울증, 고립, 그리고 생존 동기의 완전한 상실을 보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제 위생 키트를 식량 배급과 함께 1순위 우선순위로 취급합니다. 존엄성을 잃은 인간은 살기 위한 투쟁을 멈춘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겨난 운영 정책입니다. 시리아 내전 당시 공급이 몇 달씩 차단된 동구타, 코우타 같은 포위 지역에서는 비누 한 개가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로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성 위생 용품은 사실상 값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구할 수 있는 어떤 천으로든 임시 변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세기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전만 해도 쇼핑몰과 대학교 기능하는 중산층이 있었던 국가의 2016년 이야기입니다. 붕괴는 경고 라벨을 붙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닥칠 뿐입니다. 이것은 구축하기 가장 쉬운 물물 교환 재고입니다. 장을 볼 때마다 하나씩 더 사기만 하면 됩니다. 고체 비누는 액체 비누보다 오래 갑니다. 손, 몸, 세탁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용 세면도구는 개별 물물 교환 단위로 완벽합니다. 여성 위생용품은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비축하십시오. 기록된 모든 붕괴 사례에서 물물 교환 품목 상위 3위 안에 듭니다. 여분의 날이 있는 안전 면도기. 일회용은 금방 떨어지지만 안전 면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물 교환 가치는 붕괴 직후부터 일관되게 높으며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기꺼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2주 동안 양치질을 못한 사람은 치약 한 튜브를 위해 거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위생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성을 파는 것입니다. 존엄성에는 가격 상한선이 없습니다. 호텔 샴푸가 가득 든 가방 덕분에 붕괴 상황에서 살아남았다고 손주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생존 에너지입니다.
좋습니다. 씨앗, 약, 위생,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상위 4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물물 교환의 수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소금과 향신료, 따분하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소금은 5,000년 넘게 화폐였습니다. 급여를 뜻하는 salary라는 단어는 바다 소금을 사는 돈을 뜻하는 라틴어 사라리움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급여의 일부를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벌어졌고 소금기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왕국이 흥하고 망했습니다. 소금은 인류 문명에서 단연코 가장 오래된 화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 기술입니다. 보존. 냉장고가 생기기 전 소금은 고기를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게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전해질 균형. 당신의 몸은 나트륨 없이는 문자 그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상처 세척. 식염수는 기본적인 의료 도구입니다. 식품 생산. 치즈부터 빵까지 소금은 핵심 재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점령기의 독일에서 1948년 독일 마르크화가 도입되기 전까지 암시장은 몇 가지 화폐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산 담배가 그 유명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기본 테이블 소금 또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비율로 거래되었습니다. 1946년 겨울 소련 점령지에서 소금 1kg으로 빵 일주일치 배급량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소금이 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는 소금 광산이 있었으니까요.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존재하는 소금은 폭탄이 멈추기 전에 비축해두는 선견 지명이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풍요로움을 이깁니다. 이것이 이 목록의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향신료는 사치스러운 배율기입니다. 핫소스, 후추, 마늘 가루, 이것들은 형편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3주 동안 맹물에 끓인 쌀만 먹었을 때 핫소스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쟁 영웅이나 다름없습니다. 사기는 생존에서 사치가 아닙니다. 사기는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코스트코의 25파운드 요오드 첨가 소금 한 봉지는 약 $5입니다. 제대로 보관하면 소금은 말 그대로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소금은 광물입니다. 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퍼백에 한 컵씩 나누어 담으십시오. $5 투자로 약 50개의 개별 물물 교환 단위가 나옵니다. 소금의 아름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따분해서 아무도 비축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술 토마호크와 야간 투시경을 살 때 저는 코스트코 통로에서 모튼 소금, 모턴스 이 가득 담긴 카트를 밀며 그래, 6개월 후에도 먹고 있을 사람은 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당신을 살려줍니다. 다음 품목은 당신을 생각보다 더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미니어처 술병, 비행기에서 주는 작은 술병들 말입니다. 각각 50ml 정도입니다. 한 병에 $1 정도인데 아마 실존하는 단일 물물 교환 품목 중 가장 다재다능할 것입니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독제, 진통제, 수면 보조제, 상처 세척제, 불쏘시개, 긴박한 협상을 위한 윤활제, 그리고 허브 팅크제의 보존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끔찍한 하루를 조금이나마 덜 끔찍하게 만들어주는 물건입니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그리스 경제 위기 당시 ATM 현금 인출이 하루 60유로로 제한되고 은행이 몇 주간 문을 닫았을 때 현금을 구할 수 없게 된 마을 전체가
즉석 물물 교환 네트워크로 전환되었습니다. 술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환 수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애주가라서가 아니라 술은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고 상하지 않으며 오락을 넘어 여러 생존 목적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와 테살로니키 전역에 생겨난 커뮤니티 물물 교환 시장에서 술은 올리브유, 의약품과 함께 일관되게 가장 많이 거래된 5개 카테고리 안에 들었습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루블화가 하룻밤 사이에 벽지 조각이 되고 초강대국의 경제 전체가 몇 달 만에 분해되었을 때 보드카는 러시아 전역에서 거의 10년 동안 병행화폐로 기능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때때로 말 그대로 보드카로 임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드카가 국가화폐보다 가치를 더 잘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시골 경제 전체가 보드카로 돌아갔습니다. 배관공, 전기기사, 의사, 모든 서비스가 보드카 병과 교환되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국가에서 일어난 기록된 경제사입니다. 돈이 가치가 없을 때 한 병의 독주는 100프루프, 도수 50도짜리 예금 계좌와 같습니다. 왜 하필 미니어처일까요? 분량 조절. 거래를 위해 큰 병을 딸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성, 의료용으로는 보드카를, 음용으로는 위스키를, 불을 붙이는 용도로는 도수가 높은 술을 비축하십시오. 보관 수명, 밀봉된 미니어처는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신중함, 작고 소리가 나지 않으며 숨기기 쉽습니다. 당신의 지하실에 주류 판매점이 있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물 교환 가치는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중독은 강력한 시장의 힘입니다. 저는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간 심리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을 위해 식량을 포기할 것입니다. 연구된 모든 붕괴 시나리오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제가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 펜치로 치아를 뽑기 전에 마시는 위스키 한 잔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가장 최선의 의료 행위에 가깝습니다. 저는 음주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이 마실 수도 있는 멀티툴이라는 점을 이해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위 2개입니다. 다음은 너무 싸고 너무 간과되어서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정수 알약.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계산은 당신을 격분하게 할 것입니다. 알약 50개에 $3입니다. 알약 한 알이 1리터를 정화합니다. 주유소 커피 한 잔 가격에 50리터의 검증된 안전한 식수를 얻는 셈입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깨끗한 물이 없으면 보통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수인성 질병 증상을 보입니다. 콜레라는 탈수를 통해 건강한 성인을 12시간 만에 죽일 수 있습니다. 12시간입니다. 2019년 3월 사이클론 이다이가 모잠비크를 덮쳤을 때 홍수로 인해 세계국 150만 명 이상의 식수원이 동시에 오염되었습니다. 2주 만에 콜레라 감염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고 한 달 만에 확진 사례가 5,000건을 넘었습니다. 국제적인 대응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재난 발생과 구호 물자 도착 사이의 공백기, 그 간격은 항상 정부의 약속보다 깁니다. 항상요. 그때의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알약이든 필터든 아니면 제대로 끓이는 방법과 고도에 따른 가열 유지 시간에 대한 지식이든 어떤 형태든 정수 수단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이들도 병에 걸리지 않았고 이웃들이 도와달라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은 너무나 일관적이어서 마치 물리 법칙과도 같습니다. 깨끗한 물은 인프라 마비 후 72시간 이내에 가장 중요한 생존 자원이 됩니다.
식량이 아닙니다. 인체는 음식 없이도 몇 주 동안 기능하며 버텼습니다. 거처도 아닙니다. 거처는 거의 무엇으로든 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 없이 3일이 지나면 장기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물의 순도는 임시 변통이 불가능합니다. 물을 안전하게 만들 수단이 있거나 아니면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3단계 물 전략. 1단계 즉각적인 정수 알약. 가볍고 저렴하며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물물 교환용 재고이자 개인용 보급품입니다. 12달러로 최소 200알을 사십시오. 2단계 중기용으로 버키 버케이나 소이어 소열 같은 중력식 필터를 준비하십시오. 3단계 영구적인 지식 숯 필터를 만드는 법을 익히십시오. 끓이는 법을 숙지하십시오. 지식은 약탈당할 수 없는 유일한 보급품입니다. 첫 주의 물물 교환 가치는 보통이지만 항상 찾아오기 마련인 콜레라 공포가 한번 휩쓸고 나면 가치는 치솟습니다. 깨끗한 물은 있으면 좋은 것에서 내 차랑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 어떤 자원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3입니다. 사람들은 펌킨 스파이스 라떼 한 잔에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씁니다. 지금 정수 수단이 없다면 마련하십시오. 일회용 라이터, $1짜리 BIC 라이터. 당신의 잡동산이 서랍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따분하며 간과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붕괴 상황에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무게 대비 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기근,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을 때 국가 경제는 사실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공식 상점의 선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급표는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장마당이라 불리는 암시장이 실질적인 경제이자 유일한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모든 산비탈에서 땔감이 사라지던 북부 국경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능력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이 오기 전에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수집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라이터와 성냥은 이 시장에서 식량, 의약품, 노동력과 교환되는 가장 가치 있는 거래 품목 중 하나였으며 그 가치는 원래 가격의 수백 배에 달했습니다. 작동하는 라이터 하나가 한 가족을 며칠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불이 마스터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물을 정화합니다. 불은 음식을 요리합니다. 요리는 주워온 음식을 사망 선고로 바꿀 수 있는 병원균을 죽입니다. 불은 온기를 제공합니다. 불은 어둠 속에 비칩니다. 불은 신호입니다. 불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불은 사기입니다. 10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에 깊숙이 각인된 무언가는 불꽃 근처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불 주변으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희망이 살아남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즉시 가게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BIC 라이터는 1.5달러 정도 합니다. 약 3,000번의 점화가 가능합니다. 12달러로 10개 묶음을 사십시오. 그것은 30,000번의 잠재적인 불꽃입니다. 50개의 라이터를 비축하는데 총 60달러가 들며 당신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은행 계좌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성냥도 효과가 있지만 라이터가 3가지 이유로 우월합니다. 바람 속에서도 작동하고 일체형이며 젖어도 말리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성냥은 습한 날 하루면 값비싼 종이 쓰레기가 됩니다. BIC 라이터는 열기와 직사 광선만 피하면 7주 10년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부탄가스는 증발하지 않습니다. 프로의 조언, 라이터와 페로세륨 로드, 파이어 스틸을 모두 비축하십시오. 라이터는 당신의 물물 교환 화폐,
거래용입니다. 페로세륨 로드는 당신의 개인용 화재 보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존 도구입니다. 라이터는 사업용 재고입니다. 저는 수개월 동안 붕괴된 사회의 물물 교환 경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불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벙커는 필요 없습니다. 무기고도 필요 없습니다. 잡동사니 서랍 가득한 BIC 라이터와 그것을 현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분별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부분, 즉 폐허가 된 시장의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당신은 붕괴 대비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합쳐서 $50 미만의 유보까지 품목입니다. 하지만 붕괴 이후의 거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래는 단순히 보급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 1. 절대 집에서 거래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차장, 교차로, 공공장소 같은 중립적인 장소를 이용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보급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거래가 아무리 우호적이었든 상대가 아무리 신뢰할 수 있어 보였든 상관없습니다. 절망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들의 도덕 규범을 다시 씁니다. 동네에서 가장 착했던 사람도 자기 가족이 나흘 동안 굶으면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규칙 2. 절대 전체 재고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별도의 물물 교환용 가방, 즉 당신이 가진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미리 준비된 작은 키트를 가지고 거래하십시오. 거래하기로 계획한 물건만 가져오고 그 이상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만약 상대가 다른 건 없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항상 이게 전부입니다. 여야 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모습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합니다. 강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신의 협상력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집에 보급품이 가득 쌓인 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칙 3. 항상 파트너와 동행하십시오. 한 명은 거래하고 한 명은 감시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한 명은 협상을 담당합니다. 다른 한 명은 뒤로 물러나 경계를 늦추지 않고 거래 상대, 주변 환경, 접근하는 사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 등 모든 것을 감시해야 합니다. 기록된 붕괴 상황의 거래에서 보안 실패 사례 1위는 혼자 거래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규칙 4. 높게 시작하고 중간에서 타협하십시오. 붕괴 상황의 물물 교환도 벼룩시장, 자동차 대리점, 연봉 협상과 똑같은 심리를 따릅니다. 첫 번째 제안은 절대 실제 제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라이터가 일주일치 빵의 가치가 있다면 2주일치를 요구하며 시작하십시오. 상대가 역제안을 하게 두십시오. 중간에서 만나십시오. 양쪽 모두 이겼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골 고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붕괴 상황에서 단골 고객은 단발성의 좋은 거래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규칙 5. 분위기를 파악하십시오. 만약 누군가 너무 공격적이거나 당신이 무엇을 더 가졌는지에 너무 관심이 많거나 어디 사는지 알려고 집요하게 굴면 그냥 자리를 뜨십시오. 내일 닥칠 매복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자존심, 마초 기질 혹은 순전한 어리석음 때문에 어기는 한 가지 규칙입니다. 절대 무기를 거래하지 마십시오. 권총 한 자루에 한 달치 식량을 준다고 해도 안 됩니다. 당신이 오늘 거래한 무기가 내일 당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극도의 절망 상태에 빠졌음을 확인한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무기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입니다. 이것은 붕괴 사례마다 기록된 사실입니다. 2011년 리비아 몰락 이후 카다피 시절의 비축분에서 거래되거나 판매된 무기들은 단순히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세계국에서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동네 규모로 줄여보아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당신이 건네준 모든 무기는 당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위협입니다. 탄약도 같은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당신이 거래한 탄환 한 발 한 발이 당신을 향해 쓰일 수 있습니다. 계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50 미만의 유볼까지 품목. 모든 품목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1번 에어룸 씨앗, 무한한 식량원. 0번 일반 의약품, 밴드가 보물이 될 때. 하수번 위생용품, 인류의 마지막 끈. 4번 소금과 향신료, 5천 전년 역사의 화폐. 3번 미니어처 술, 마실 수 있는 멀티툴. 2번 정수수단, 당신과 콜레라 사이의 $3. 그리고 1번 일회용 라이터, 불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잠든 사이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분석이 당신의 잡동사니 서랍 속 물건을 보는 시각을 바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어두려 했던 생존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다음 지식의 금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비축하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